올해 들어서 석유화학 기업들은 별로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은 그래도 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한 14%, 15% 주가가 올랐고, 하지만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은 16%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석유화학 기업들마다 이렇게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데,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은 그래도 2차전지 소재를 만드니까 조금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범용 제품을 만드는데, 이 범용 제품은 최근 들어서 좀 중국의 증설도 많고 자금률도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좀 범용 제품을 만드는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유랑 석유화학 산업은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원유를 수입해서 이제 중류탑에서 끓이죠. 그래서 각 온도마다 LPG랑 휘발유, 납사, 등유, 경유, 중유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요 중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납사를 이용해서 NCC 업체라 그러죠. 부타디엔이랑 프로필렌과 같은 기초 유분을 만들고, 이 기초 유분을 통해서 합성 수지랑 합성 원료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기초 유분을 통해서 중간 원료도 만들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석유화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석유화학의 최대 수요처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그러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 석유화학 산업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중국이 리오프닝 하고 난 다음에 중국 경제가 완전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중국의 전년 대비 CPI 지수인데, 이번에 0%가 발표가 됐어요. 0%가 발표가 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이 낮으니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도 한 2%, 3%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이게 또 너무 낮으면 수요가 작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찍어서 최근 들어서는 마이너스 5.4%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을 했지만 경제 성장은 좀 많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둔화되니까 중국 공산당은 당연히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기준금리인 LPR을 낮추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번 더 1년물이랑 5년물 급격하게 낮췄죠. 중국의 지준율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돈을 좀 유동성을 확장시켜서 경제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상 앞서 보셨다시피 물가 상승률에서 계속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관련돼서도 좀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고 새롭게 경기 부양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도 안 좋겠죠.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화학 기업들은 당연히 가이던스를 최근 들어서 조금씩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다우라는 기업도 있어요. 화학 기업들 하면 세계적인 기업이 몇 가지 떠오르는 게, 미국의 다우케미칼이 있고 듀폰, 그리고 바스프와 같은 독일 기업도 있고 일본의 도레이 이런 기업도 있죠. 이런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좀 가이던스를 하향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거를 좀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들 기존 대비해서 가이던스를 좀 대폭적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0%는 다 내리고 있고, 뭐 많으면 30%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 대표적인 이유가 중국이 석유화학 산업을 폭풍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캐파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수요는 많이 안 오르는데 공급만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익성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은 옛날 때부터 2000년대 초중반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석유화학 산업을 끌어올리려고 그러고 있고 계속 증설하고 있고 자금률을 끌어올리려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자금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에틸렌 최대 생산국에 등극할 전망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진짜 급속하게 석유화학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중국의 석유화학 원료의 자금률 확대는 국가적인 정책 목표라고 합니다. 석유화학 자금률 확대가 국가적인 목표라니, 이게 진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어찌 보면 좀 되게 두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웃긴 게, 계속 경제가 발전할 때마다 산업을 그때마다 좀 성장을 대폭적으로 늘립니다. 2001년도 WTO를 가입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조업을 굉장히 발전 많이 시켰었죠. 그때 유명했었던 단어가 마데인 차이나라고 그러죠.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도 다들 뭐 마데인 차이나 이러면서 되게 웃기게 희화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냥 웃긴 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조업한테도 어찌 보면 좀 타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그냥 뭐 지나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철강이랑 부동산, 화학, 조선 뭐 전부 다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첨단 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를 발전시키고 있죠. 그냥 가려면 아예 첨단 산업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석유화학적으로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적으로도 대폭적으로 자금력을 투입해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합성소지 자금률을 보시면 2000년도부터 해서 쭉 올라왔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합성소지도 올라갔고 HDP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에요. 이것도 자금률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지금은 80%대에 다다랐고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120%를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금률이 낮아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수입을 별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들이 생산을 해서 자기들이 소비를 하면 되니까 굳이 수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2001년도 WTO를 가입을 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제 세계 무역에 참여하다 보니까 관세를 낮추고 그러면서 거리상 가까운 우리나라랑 대만과 같은 화학 기업들이 되게 수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물류 비용도 적고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석유화학 산업을 발전시킬 때여서 당시에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자금률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이랑은 조금 흐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의 NCC 업체의 가동률을 보면 중국만 높습니다. 중국은 거의 90%대에 달하는 가동률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75%가 안 됩니다. 이 본격적인 흐름은 2023년도 요때부터 좀 흐름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고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가동률이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흐름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프타 가격을 보더라도 나프타 가격이 고점을 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나프타가 원유를 통해서 만드니까 원유 가격이 120불 찍었다가 70불까지 떨어져서 당연히 이 나프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마진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가격이 떨어지면 차라리 이 나프타를 통해서 NCC 전반적으로 만드는 스프레드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 스프레드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프로필렌의 마진 같은 경우는 2023년도가 2022년 그리고 18년도에서 22년의 평균값이랑 비교해 봤을 때 대폭 좀 낮은 수치에 있죠.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이랑 폴리프로필렌의 스프레드 장기 차트를 보면 지금이 거의 역사적인 저점입니다. 과거에는 좀 많이 올랐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높은 곳에 찍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어디까지가 지금 저점인지 모릅니다. 중국 경제가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쉽게 회복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급도 많이 늘어났고 자금률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진짜 사실상 회복을 한다 그러더라도 석유화학 기업들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과거에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이렇게 이 스프레드도 많이 늘어났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과거 대표적으로 2003년도부터 2005년도 때까지는 중국이 2001년도 때 WTO를 가입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거의 한 15%까지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거리적인 이점이 있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중국이 제조업을 키울 때에서 고무나 의류나 플라스틱과 같은 화학 제품의 다운사이클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합성섬유나 합성고무, 합성수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차트를 보면 롯데케미칼, LG화학, SK이노베이션 뭐 전부 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도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이 대대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굉장히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차정 시대였죠. 자동차, 화학, 정유 굉장히 좋았습니다. 당시에도 SK이노베이션 주가 차트를 보면 진짜 많이 좋았어요. 근데 2003년, 2005년도 때랑 좀 달랐던 게 이때는 완전 다운사이클 때였었고 이때는 다운사이클보다 조금 더 위인 기초유분 쪽으로 중국이 좀 증설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자일렌이랑 스티렌모노머 같은 거를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폴리플로필렌, 폴리에틸렌과 같은 기업이 굉장히 좋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7년도도 중국이 그때 철광이랑 조선, 화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2020년도, 21년도는 뭐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과하게 공급되다 보니까 그때는 당연히 좋았었고요. 근데 지금은 좀 경기도 많이 안 좋고 공급도 많이 늘었고 자금률도 많이 늘었고 해서 이게 과연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많이 두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석유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진짜 먹으면 제대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지금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2차전지나 아라미드, 태양광, 탄소섬유와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을 하고 있는 화학업계는 괜찮지만 그냥 범용 쪽은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쪽은 어찌 보면 저점을 보고 투자하겠다 그러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점이 어딘지 모른다는 함정은 있긴 하죠. 오늘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어떤 기업은 좋고 어떤 기업은 안 좋은데 범용 쪽은 과연 언제 회복을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다뤄봤고, 확실히 주가적인 매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무조건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